1897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린브리어 카운티에서 이상한 재판 하나가 열렸습니다. 이미 죽은 여성의 유령이 나타나 자신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다시금 재판이 열린 겁니다. 사건은 1897년 1월 23일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장장이었던 에드워드 슈라는 남자가 마을에 있는 한 여성의 집을 찾아오죠. 이 집에는 11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에드워드는 아이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계란을 가져와 줄 수 있겠냐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조나 슈에게 마을에서 사가야 될 게 있을지 물어보라고 하죠. 아이는 곧바로 에드워드의 집으로 향했지만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집안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발견한 것은 바닥에서 뒹굴고 있던 조나였습니다. 조나는 쓰러져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는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마을에서 의사이자 검시관이었던 크넵 박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당시 남편 에드워드는 죽은 부인을 감싸 안고 울고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의사는 제대로 된 검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를 부르며 울부짖는 통에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는 조나슈의 사인을 자연사로 판명했고 이후 출산으로 인한 사망으로 바꿨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은 있었죠. 사실 이들 부부가 결혼한 지는 기껏해야 3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도 채 한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을 하기에도 시기상 앞뒤가 맞지 않았죠. 하지만 검시관이 시체를 만질 때마다 통곡을 하는 에드워드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나의 시체는 관에 들어가 그대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보고 그녀의 어머니 메리 제인은 하염없이 울 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조나의 어머니 메리 제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딸이 밤마다 귀신이 되어 자신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를 당했다고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 에드워드가 저녁 식사로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고기를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자신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나의 목을 잡고 척추가 끊어질 때까지 몸을 비틀었다고 말을 하죠. 4일 동안 매일 밤만 되면 딸의 유령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녀의 어머니가 이를 파헤치게 된 겁니다. 메리 제인은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에드워드가 자신의 딸을 죽였다고 말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자 검사 존 프레스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껏 봤던 것들을 낱낱이 검사에게 말했고 몇 시간 동안 그를 설득한 끝에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되죠. 사인도 이상했고 메리의 간곡한 요청에 다시금 크넵 박사를 부릅니다. 조나 귀신이 말했던 것처럼 시체를 검사했을 당시 목에 멍이 있었냐를 물었죠. 크넵 박사는 남편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완전한 검시를 할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길로 곧장 의사 2명을 더 동원해서 조나의 무덤을 팠고 시체를 꺼냈습니다. 여기에는 남편 에드워드도 함께 불렀는데 시체를 보자마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시체의 목뼈는 부러져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모양의 멍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기도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또 첫 번째 척추와 두 번째 척추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시체의 상태는 유령이 말한 그대로였고 곧바로 에드워드를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에드워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죠. 에드워드의 실제 이름은 에라스무스 슈였고 다른 마을에서 몇 달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2번의 결혼을 했었죠. 첫 번째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항상 아내를 때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결국 이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죠. 두 번째 아내는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원인 모를 이유로 조나처럼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체에서 나타난 증거와 그의 이전 모습에도 에드워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근거로 채택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를 알고 있던 에드워드는 재판장에서 메리 제인이 봤다는 유령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메리 제인이 유령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변호사가 메리에게 미신을 믿냐, 유령은 실제하는가 등을 물어봤는데 제인은 분명 자신이 본 것은 유령이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은 성경을 믿으며 자신이 본 것은 유령이 맞고 절대 거짓이 아니라고 확언하죠. 이에 1시간이 넘게 배심원들이 고민을 했고 에드워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리의 말을 믿었고 실제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드워드에게 사형을 내리라는 시위도 일어났고 실제로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까지 나오면서 이 사건이 유명해지게 됩니다. 물론 검찰 측에서는 절대 유령 때문에 사건이 뒤집힌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유령의 한 말이 근거가 되어 자신이 유죄가 될 리 없다고 단언했던 에드워드는 결국 교도소로 들어가 3년 뒤 원인 모를 병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나의 무덤은 지금도 지역에 있는 감리교 묘지에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조나를 기리기 위해 묘지 근처에 비석을 세웠고 조나의 복수라는 양조장이 있을 정도로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망자가 스스로 증인이 되어 재판 결과를 뒤집은 유일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를 두고 조나의 어머니가 호소를 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결코 유령이 이를 가능케 했을 거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미스터리학과 M 교수였습니다.